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19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트럼프 대통령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됐죠. 이 부분 짚어보고 가고, 셀트리온이 18만 원에 살짝 걸쳐 있고, 삼성물산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오늘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는 횡보하면서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상 최고치 돌파랑 이제 트럼프의 탄핵 가결, 이 부분 때문에 좀 쉬어가고 있는데,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죠. 하원 같은 경우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 중에 민주당이 야당이죠. 민주당이 이제 233석이고 공화당이 197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반수만 넘어가면은 가결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위다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원을 통과하려면은 상원은 또 여대 야소라서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 45석이죠. 그런데 상원은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7석이 67표의 이제 투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원까지는 가는데 이 부분은 안 될 것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1월 초나 뭐 1월 안으로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그냥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글로벌 증시가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우려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뉴스에 뭐 보면 포털 사이트 보면은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권에 있죠. 트럼프 이제 탄핵이. 근데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라는 부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슈는 될 수 있지만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부결이 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뭐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미증시는 그냥 사상 최고치에 대한 이제 부담감 정도다. 우리 증시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단기 급등한 다음에 쉬어가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쉬어가는 흐름, 조금 더 강했던 나스닥은 뭐 보합권인데도 살짝 올라갔어요. 그래도 뭐 큰 상승은 아니죠. 그래서 뭐 오늘 새벽에도 나스닥은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단기 급등으로 쉬어가는 우리 증시 오늘도 1.8포인트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0.08% 상승했습니다. 이제 뭐 크게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오른 것도 아니죠. 이 정도면 쉬어가는 흐름이고 다행인 것은 하단을 자꾸 두들기면서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증시가 좀 탄탄하게 수급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175포인트 정도만 유지해줘도 코스피는 단단하구나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외국인 수급 동향 보면 코스피에서 이제 2,500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2,492억.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를 했는데 금융투자가 조금 매수가 들어왔죠. 투시는 최근에 계속 매도 우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조금 매수를 들어와서 단기적으로는 뭐 코스닥도 이제 밑에서 모아가는 모습이다. 코스닥이 좀 약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부재였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서 금융투자가 모아가면은 그래도 내년 초까지 해서는 기대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주식만 매수했느냐? 아니죠. 선물도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매수도 나왔고 그 이후에 선물을 청산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외국인 포지션은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고 선물도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다. 선현물을 이렇게 강하게 매수할 때에는 조금 쉬어가더라도 그 뒤에는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옵션 동향에서 외국인들이 소폭 하방 포지션을 취했죠. 콜옵션은 상승을 제한하고 풋옵션은 하락을
열어뒀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보험으로 활용하기에도 너무 적은 금액이죠. 그래서 뭐 크게 뭐 해지성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코스피 주식 선물 다 상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수급 동향 이렇게 좋다 보니 뭐 나쁠 게 없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 수급을 믿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지수가 좀 약합니다라고 했어요. 코스피 보면 이 위쪽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아래쪽에 있죠. 수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으로 큰 자금이 몰리고 있고 코스피의 자금 배치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가 1순위고 2순위로 그 다음에 코스닥에 강한 종목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금융투자가 손을 조금 뻗고 있다라는 부분은 다행이다. 내년 단기 자금이라기보다는 지금 12월 자금이라기보다는 내년 초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종목 쪽으로 넘어가면 자, 삼성전자 57,000원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틀째 어제 오늘 저항받고 살짝 음봉으로 밀려있죠.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갭상승한 부분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데 57,000원에서 단기적으로 저항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53,0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고요. 52,000원이라는 뭐 하단 지지선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21선까지 같이 있으니까 뭐 현재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53,000원, 500원 요 정도까지 밀려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1,000원을 이미 돌파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밑에서 돌파를 노리고 있는 거, 하이닉스는 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현재 주가 레벨은 더 높은 거죠. 참고하시고요. 한 차례 상승 쪽으로 갔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뭐 사상 최고가 쪽을 이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지만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상 최고가는 거의 이제 뭐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물산이 좀 특이하게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였죠. 대구 3호선 입찰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이제 55억 원대 과징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소식 나오면서 오늘 거래량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죠.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면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5천 원을 유지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래도 상승 흐름이 나오더라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도주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오면은 조금 정리를 하고 주도주 계열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다. 변함없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도 좀 많이 주면은 좀 보유하고 있어 볼 텐데 사실 뭐 배당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배당금이 얼마 안 되죠. 2%도 될까 말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큰 기대감이 없습니다. 삼성물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만 노리고 교체하는 의견입니다. 자, 이 의견을 제일 먼저 드렸던 종목 중 하나가 아모레퍼시픽이죠. 아모레퍼시픽은 20만 5천 원 돌파하기가 어렵고 20만 원 이탈하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돌파 시도할 때 2번 매도 관점 드렸고 만약에 정말로 다시 매수하고 싶다라면 28만 원 선 근처에 왔을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죠. 다시 한번 20만 원에 붙어 와 있습니다. 20만 5천 원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고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야 돼요. 기존에 18만 원 구간 이렇게 넘어올 때 거래량 강력하게 붙었죠. 이런 것처럼 여기도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으로는 안 돼요. 더 늘어서 이 정도 거래량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또 한번 여기서 뭐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돌파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파를 못할 경우에는 정리했다가 다시 사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들고 있었으면은 기존의 고점 부근 근처까지 온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18만 원에서 재매수했으면은 지금 10% 이상의 수익을 더 났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이 드디어 이제 어제도 돌파하다 실패했고 오늘 18만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61선 아래에 있고 윗골이 좀 단 모습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거래량도 아주 좋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걸쳐 있는 거는 아직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18만 원에서 이렇게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조금 더 늘려주면은 신뢰성은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개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고 양봉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하고 있죠. 너무 빠르게 올라와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4만 원 초반에서 40만 원까지 wen 단숨에 올라왔어요. 8월부터 해서. 그래서 거의 뭐 주도주처럼 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번에 바쁘게 숨가쁘게 올라왔으니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보통 쉴 때 주가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횡보 조정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 종목은 워낙 강해서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고 횡보하는 이 기간 조정만 나왔다. 이런 종목은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밑에서 누군가 매수로 받쳐주기 때문이다.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이 못 가는 이유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렇게 수급이 좋다면 셀트리온에 들어가야 될 수급이 이쪽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진작부터 설명드렸죠. 그래서 현재는 38만 원만 유지하면은 괜찮은 모습이고 지금 수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모아온 힘을 위나 아래로 한 차례 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항상 벌어지는 일이고요. 만약에 돌바락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방향 자체는 위쪽 방향으로 잡혀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 분출하느냐 싸움이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돌바락재가 나와서 이 38만 원을 이탈해서 강력한 뭐 매도세로 해서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자, HLB 같은 경우 지금 10만 원 구간에서 계속 지루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지온처럼 요 20만 원을 21선을 넘어가서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현재 수급이 부재한 상황이다. HLB도 수급의 부재지 이 기업에서 뭐 나빠진 건 없다고 했어요. 기업은 그대로예요. 그냥 수급 쪽에서 좀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10월 달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20만 원을 돌파한 것이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자체에서도 사실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 올라와야 되는 게 10만 원까지 이탈하는 조금 더 하락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시면은 지금 구간은 10만 원을 회복해서 21선 올라타고 위쪽 방향으로 다시 진입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흔들기를 하고 올라오냐 이 구간을 기다리는 그럼 뭐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과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